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이든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던 이유는 요즘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취미가 독서. 저에게도 이 독서라는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취미라는 게 사실 이 남는 시간에 마음 편하게 조금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보통 취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보다 요 한두 달 사이에 읽은 책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는 제대로 한번 부동산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장 먼저 책을 한 100권 정도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정말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즘에 책을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관련 서적을 굉장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어느 정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나름 이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참 이게 씁쓸한 얘기인데,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와서 정말 우리나라 탑급의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연봉 4천, 5천 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진급도 하고 하면 뭐 연봉이 뭐 7, 8천, 9천, 1억도 가고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이게 연봉은 1억이라고 해도 내 통장에 찍히는 거는 6, 7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연봉이 나름 1억인데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8천만 원, 1억 이렇게 연봉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검소하게 생활을 하셔도 월 2, 300만 원은 소비해야 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대기업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남는 돈은 2, 3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략 300만 원씩 모은다 치면 1년이면 3천만 원이 모아지잖아요. 10년이면 3억이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꾸준하게 월 300씩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도 않을 뿐더러 모은다 한들 3억으로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내 집 하나에 내가 가족들과 이사 걱정 없이 평생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연봉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연봉 1억으로 월 300만 원 저축해갖고 10년 동안 3억을 만든 사람이랑 월급을 2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을 꾸준히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모이고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이 현금을 내가 오를 수 있는 자산으로 계속 바꿔주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고 치면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직장인은 10년 뒤에 3억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아마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최소 한 20억은 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10년 동안 300만 원씩 꾸준하게 3억을 만든 사람이 과연 150만 원씩 저축해갖고 20억을 만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뭐 어디 다닌다, 나 어디 학교 나와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20억과 3억에 대한 그 갭을 줄일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그게 중요한가요? 실제로 좀 급여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받는 급여나 지금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좀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까 이 예시로 든 그 2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참 그게 저는 좀 의아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으면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IQ도 높고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뭘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상을 해서 창의성을 발휘를 하고 하다 보면 훨씬 더 급여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만족도도 높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그냥 이 안주하는 삶, 이 월급은 마약과 같다라는 소리가 있을 만큼 그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삶은 이 내가 받는 월급에 그냥 맞춰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거나 현재 자기 생활에 정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결핍들이 뭔가 이제 돈에 대한 이 집착을 생기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생활하고 막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하면서 교육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이 결핍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대로 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마음먹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사실 막상 까보면 뭐 별거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말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더 발전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좀 말이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오늘 결론은 내 월급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사실 누가 이렇게 더운 날에 땀 흘려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놀고 먹으면서 돈 벌고 싶잖아요. 정말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진정한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가식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요즘 조금 유명한 말인데,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돈이 전부다. 안녕히 계세요.